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시거나 잠깐 써야 될 돈인데 잘 붓고 있었던 정기적금을 중간에 깨시거나 목돈으로 묶어놓았던 예탁을 중간에 해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해지하시기 전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보신 뒤에 그때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보실까요?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중도 해약하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보통 창구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해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가야 한다는 점이죠. 여러분들 만기가 언제냐 따라서 그리고 중도 해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실 수도 있고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중도 해약을 해야 한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만기가 2달이나 3달 정도 남으셨을 때는 반드시 무조건 정기 예탁 범인의 대출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만기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중도 해약해야 한다? 중도 해약하지 마시고 2달, 1달, 3달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중도 해약하시는 것보단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 이렇게도 차이가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따져보시고 해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기적금은 예를 들어서 12개월로 했는데 10개월 만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대출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긴 한데요. 2번이 남았죠. 2번을 더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2번을 더 불입할 수 있고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 또한 범인의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기적금은 내가 총 12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총 적립을 했어요. 그러면 1200만 원을 다 대출 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적립했던 금액 총 1000만 원에 대해서 95%에서 90%까지 범인의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예적금 대출을 받으면 공짜로 받는 건가요? 그냥 무상으로? 아니죠. 은행도 수수료 사업이기 때문에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금리를 예금 금리, 이걸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1%에서 2% 사이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더 이자를 받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적금 범인의 대출을 받을 때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 금액이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금액이 커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목돈으로 묶어놓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세금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출을 받더라도 5천만 원 초과 1억까지다 라고 하시면 수입인지 정부에다가 내야 할 세금이 7만 원입니다. 이 7만 원을 어떻게 내냐? 은행 반, 고객 반 이렇게 부담합니다. 그러면 3만 5천 원을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죠. 1억이 초과가 되고 10억까지면 이 돈은 15만 원을 부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15만 원에 대해서 은행 반, 고객 반이니까 7만 5천 원을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대출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중도 해약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시면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계산하는 거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만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전에는 무조건 대출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고 은행에 직접 가셔서 4개월 정도 애매하다, 5개월 정도 애매한데요 라고 하시면 은행에 가셔서 직원분들에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대출 받는 게 유리한지, 중도 해약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물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으로 정기 예탁이나 정기 적금을 가입을 했는데 이것도 예적금 범인의 대출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먼저 비대면 거래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대면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통하지 않고 뱅킹으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이 안 돼 있으시거나 아니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창구를 방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은행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면 방문하셔야 되고, 은행마다 조금씩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범인의 대출 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셨다면 은행 창구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적금 범인의 대출을 받으시려면 은행 가시기 전에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하진 않아요. 일반 담보대출처럼 이것저것 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필요하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그 다음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했죠. 그 범위내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물 통장, 사인으로 돼 있으시면 상관없지만 도장으로 찍혀져 있으면 도장. 네 번째는 입출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왜 입출금 통장이 필요할까요? 대출을 받으시면 이 예금 담보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금을 담보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대출을 빌리면 입출금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를 내셔야 되겠죠. 대출 이자는 매달 입출금 통장에서 빠지시기 때문에 입출금 통장을 같이 챙겨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적금 범인의 대출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해서 이율이 정해지는데요. 이거를 일수별로 계산을 합니다. 입출금 통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대출 통장으로 이자가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입출금 통장에다가 내가 만기까지 내야 할 이자를 미리 넣어 놓으시면 여기서 자동이체로 이자가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기 될 때는 정상이자를 다 받지만 내가 이자를 미리 내야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범인의 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안 빠지고 연체가 된 거예요. 그럼 연체 이자를 물을까요? 예적금 대출만 유일하게 연체 이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기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상계되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는 계속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에 꼭 해지를 하러 한 번 더 은행에 방문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은 번거롭긴 하지만 예적금 범인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내가 조금이나마 더 이자를 챙겨갈 수 있고 조금 덜 손해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